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자,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미국의 원자력 발전을 원전을 어마어마하게 늘리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바이든이 원래 바이든 임기 때 원자력 발전을 3배 더 늘리겠다고 음. 했는데 트럼프는 나는 4개, 다 나는 4배, 거기다 더 엎어서 우리는 4배로 좀 늘리 하겠다. 2050년까지 현재 4배로 늘리겠다고 네, 했어요. 그래서 뭐 원전주도 들썩들썩하고 하는데 실제로 어떻게 가능하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건지, 그리고 우리가 이 과정에서 우리한테는 좀 레슨이 없는지 또 미국의 고민은 뭔지, 이런 에너지의 아들 또 요즘 아들 시리즈로 가고 있는 김상훈 기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왜 김상훈 기자는 아들이 어울릴까? 국민 아들, 국민 사위. 국민사위 사위가 딱 그 정도면 아들이 듬직할 어울리지. 것 같지 않습니까? 아들이 어울려요 이상하게. 제가 아들로 불리기엔 너무 흰머리가 많아가지고 예. 그래도 김상훈 기자님은 이런 그 에너지 자원 분야 이런 관심 쪽 하니까 많잖아요. 되게 있어 보이고 그래. 괜찮죠. 장순원 기자님은 재건축 재건축 재개발 현장 내지는 뭐 공무원이 행세 싸우는 얘기 이런 거 하느라고 뭐 힘들어. 정신 우리. 없어요. 네. 예. 트럼프가 원전을 할 때는 엄청나게 늘린다고 했다. 네네. 딱 우리는 거기까지 들었어요. 그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이 원전 산업 관련해서 4개의 행정명령을 무려 4개나 쏟아냈는데 골자는 크게 4가지 정도가 돼요. 일단 원전 산업의 기반 자체를 재건하겠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이를 위해서 지금까지 어떤 원전 산업의 진흥을 막아놨던 규제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원자력 규제위원회 NRC라고 하는 건데, 여기를 대대적으로 개혁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여기에 가장 많은 어떤 에너지를 쏟은 것 같던데, 그렇게 해서 미국 에너지부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첨단 원자로 이런 것들도 많이 만들고 여러 방안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는 공격적으로 새로운 원전들을 많이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눈에 확 띄는 게 한 100기가와트 정도가 되는 지금 미국의 원전을 2050년에 4배 정도 되는 400기가와트까지 늘리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드릴 얘기는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뭐 원전 살리기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내놓은 정책은 아니다. 이게 정치적 노선에 따라서 바뀐 것도 아니고 일기 행정부 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원전을 살리겠다라는 어떤 정책들을 내놨었는데 이게 바이든 행정부 때 좀 더 확장이 됐었고, 예.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 때 많은 분들 모르시겠지만 원전을 우리가 2050년까지 300기가와트로 늘리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세웠었습니다. 그랬었죠?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2기 들어서는 트럼프 행정부는 여러 어떤 공격적인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을 더해서 거기다 100기가와트 정도를 더 얹어서 400기가와트를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네. 그래서 핵심은 이게 사실 어떤 정치적인 노선에 따라서 바뀌는 문제가 아니라 원전을 살린다라고 하는 거는 미국의 기본적인 통일된 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만 뭐 이게 시사점을 우리에게 주는 게 사실 대선 앞두고 또 에너지 정책 가지고 좀 말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싸우죠. 많이 싸우지. 그래서 한쪽에서는 알리백 재생에너지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원전의 비중을 60%까지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걸 이렇게 이분법적 원전이 맞고 원전이 착하고 혹은 재생에너지가 나쁘고 혹은 재생에너지가 착하고 원전은 나쁘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볼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예. 미국은 그렇게 이분법으로 안 봐요? 일단 그 미국이 원전 살리기를 시작한 게 2017년이었어요. 그때 트럼프 일기 행정부 때 아메리카 퍼스트 에너지 플랜이라고 하는 걸 발표를 하는데, 예. 그때 사실 우리한테 많이 알려진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많이 나는데 천연가스가 예. 우리가 굳이 뭐 다른 걸 많이 쓰려고 하냐, 그냥 천연가스 중심으로 가자라고는 얘기는 했지만, 사실 이 에너지 플랜에는 원전 확대 정책도 같이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일기 행정부 때는 사실 본인들이 목표했던 에너지 믹스라고 하는 게 천연가스 플러스 원전이었던 거예요. 천연가스 플러스 원전이었는데,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고 사실 바이든 행정부에서 그 어떻게 보면 재생에너지에 몰빵했다라고도 예. 다들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근데 예. 바이든 행정부 때도 사실 재생에너지를 많이 키우려고는 했지만 에너지 믹스 자체는 재생에너지 플러스 원전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인프라 법안,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이게 어떻게 보면 재생에너지를 키우기 위해서 만들었던 법안이라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원전도 재생에너지의 뭐 천연, 그렇죠. 뭐 청정 에너지다.
맞습니다. 들어갔으니까 같이 키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원자력 발전법이라고 하는 걸 제정하기도 했었고 예. 그래서 사실 바이든 행정부 때 목표로 했던 에너지 믹스라고 하는 거는 재생에너지 플러스 원전이고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그걸 조금 보조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했던 건데 그래서 원전은 사실 그 민주당 혹은 공화당 상관없이 쭉 이렇게 이어져 왔었다는 거죠. 미국에서는 원전을 늘리자 하는 분이 친환경 태양광 여기에 대해서 거부감 없고 태양광 친환경 풍력 발전하자는 분도 원전도 해야지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물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다를 수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미국에 꽤 많이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완전히 서로 다르잖아요. 그렇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분법적으로 나뉘어 있는데 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원전이 굉장히 친환경 발전이기 때문에 원전을 네. 통해서 탈탄소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긴 하죠.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과도하게 이게 정치화돼 있죠. 음. 사실은 양쪽에서 주장하는 분들은 본인들은 에너지 전문가도 아닌 주제에 아무것도 모르면서 네. 원전 주장하는 쪽도 원전 전문가는 아니고 그냥 네네. 오른쪽 지지자고 태양광 풍력 해야 된다는 분도 친환경 전문가는 아니면서 그냥 왼쪽 지지자일 뿐이고. 그래서 요즘은 태양광이 뭐 이상하다 그러면 막 한쪽에서 막 반대하고 원전 한다 그러면 또 반대쪽에서 막 맞습니다. 하고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정치적 쟁점이 돼가지고 그런 조금 굉장히 이상하긴 꼴불견이긴 한데 근데 하여튼 미국은 음. 재생에너지하고 원전하고 할 거냐 네. 아니면 천연가스하고 원전하고 할 거냐 약간 그런 그러니까 믹스의 문제로 좀 더 생각을 하는 거 맞습니다.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잠깐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이렇게 에너지 정책이 이렇게 트럼프 1기 행정부, 바이든 행정부, 트럼프 2기 행정부 이렇게 나뉘긴 합니다만 보시면 믹스라고 하는 건 천연가스랑 원전, 재생에너지랑 원전, 천연가스랑 원전. 그래서 원전 같은 경우는 사실 고정값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도 원전 좋아하네. 원전 많이 좋아하네. 이게 미국이 약간 원전에 또 그 원천 기술이 있고 그렇죠. 사실 그래서 그런지도 그렇기도 모르겠네. 하고 미국인들이 좀 상식적이고 과학적이죠. 왜 이렇게 친미국적인 발언을 인정할 거 인정해야지. 전 세계에서 가장 상식적이고 가장 과학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서 대통령을 이상한 사람 뽑아라서 그렇지. 행정명령에 본인들이 행정명령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배경을 설명을 해놓습니다. 예. 사실 1954년부터 1978년 이게 원전 산업 초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 미국에서 81개 원전 사이트에서 133개 민간용 원자로가 건설이 승인이 됐는데 네. 쓰리마일성 원전 사고가 났던 1979년을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적은 수가 일단은 NRC의 그 승인을 통과를 했고 예. 그 중에서 상업운전까지 간 완공해서 상업운전까지 성공한 원전은 보글 3, 4, 5기라고 하는 2개의 원전밖에 없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원전 공급망이 다 사라졌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요거 보시면 이런 거예요. 예. 사실 이게 지금 현재 미국의 에너지 믹스라고 하는 건데 원전이 18.6% 비율은 적습니다만 예. 가동 원전 개수는 96기 지금 94기로 돼 있는데 보글 3, 4, 5기가 지난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예. 96기 정도 되는데 이게 압도적으로 가동 그 원전 수로는 1위입니다. 2등인 중국이 지금 56기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많이 지어놨던 원전을 지금까지 먹고 살고 있는 건데 아하. 안 짓다 보니까 원전 산업이 다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1979년을 기점으로 승인이 거의 사라졌고 그렇다 보니까 이때 승인받은 것들을 1990년대까지 지어놓고 저게 승인수 그 뒤로는 아무것도 없죠. 승인수? 이거는 가동을 시작한. 아 가동. 네. 그래서 평균 수명이 42.1년입니다. 보통 원전의 그 1주기 수명이 40년이고 예. 40년이 지나면 20년씩 그 계속 연장 허가를 받아서 원전을 돌리는데 대부분 이 중년을 넘어서 노년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이제 평균 연령이 맞습니다. 평균 그죠? 가동 지금 연수 평균 연령이 42세다 이거죠. 맞습니다. 미국 발전소에. 네. 예.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빨리 원전 산업을 재건해야 되는데 거기에 가장 큰 걸림돌이 NRC라고 하는 원자력 규제 위원회다. 요게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에 굉장히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번에 그거를 뭔가 개혁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맞습니다. 제일 그 큰 걸림돌이 NCR? NRC? NRC라고 원자력 규제 위원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게 예. 우리나라가 원자력 발전하는데 걸림돌이 돼요? 미국에서. 미국. 아 미국에서 네, 미국에서 원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 NRC의 규제 때문에 그동안 못 지었는데 그동안 못 지었다. 트럼프가 그래서 그 규제 맞습니다. 풀려고 한다는. 그렇죠. 그래서 하는 뭘 얘기들이 규제했는데요?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거기에도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 사실
사람들이 원전을 불편해하고 싫어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방사능 피폭 때문인 거잖아요. 나암 걸린다. 그렇죠. 그래서 그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안전 규제를 하는 모든 위원회들이 예. 문턱치 없는 선형 모델이라고 하는 모델을 써요. 이게 뭐냐고 하면 인체가 방사능에 피폭될 때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최소치는 없다. 근데 네.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보통 100mS라고 하는데 네. 요 정도에 우리가 연간 피폭이 되면 암 발생 확률이 한 0.05% 정도 올라간다라고 예. 하는 게 과학적으로는 대부분이 동의하는 바이긴 합니다. 예. 근데 그것보다 훨씬 낮은 방사선 피폭량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예를 자연에도 조금씩은 그렇죠. 있다니까.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연간 피폭되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 피폭되는 그 방사능 피폭량이 연간은 4에서 5mSv 정도가 돼요. 예. 근데 이 문턱치 없는 선형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만약에 100mSv가 암 발생 확률을 0.5% 높인다라고 하면 10mSv에 노출이 되면 암 발생 확률이 0.05% 올라가는 거고. 그렇겠죠. 이게 이렇게 비례적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예. 근데 이게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논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가정을 한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생각해 보자. 그렇죠. 그럴 것 같아. 그럴 것 같다라고 왜냐면 어느 정도 영향은 있을 것 같으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비례적으로 이렇게 뭐랄까 피해가 온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아주 깐깐하게 그러니까 아주 깐깐하게 기준을 세울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보통 원전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대부분이 이런 기준을 쓰는데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원전에 종사하는 사람인 경우에 연간 피폭량이 50mSv를 넘어서면 안 되고 예. 인근 민간인 같은 경우 1mSv를 넘어서면 안 됩니다. 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긴 한데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너무 보수적이다. 그리고 과학적인 근거도 없다라고 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mSv 정도의 방사능이 피폭이 되면 암 발생 확률이 0.05% 정도 올라간다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 과학적인 근거가 있지만 예. 예를 들면 1mSv, 5mSv, 10mSv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이 되는지 이들이 과학적인 근거가 있냐? 그게 없으면 지금은 그 정도 기준으로 맞춰서 방사능 하나도 안 나오게 1mSv 정도만 나오게. 만들어라. 그게 그렇죠. 기준이에요. 그게 기준이기 때문에 이건 너무 보수적이고 과도하다. 그래서 이야. 이게 문턱이기 때문에 그 뭐랄까 그 원전을 지으려고 하는 업체들이 일단 신청을 하지 않고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1mSv를 맞추려고 하면 벽을 두껍게 하든지 뭘 어떻게든 그렇죠. 해야 굉장히 되겠지. 많은 안전 설비가 들어가야 되면 그게 다 돈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원전이 계속 이렇게 시장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만들었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엔 이런 거예요. 그렇게 기준을 높게 잡아서 원전을 안 짓고 그럼 우리 지금까지 지었던 게 뭐냐? 석탄 발전소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석탄 발전소는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주지 않았냐? 예를 들면 그게 뭐 트럼프의 탄소 논리예요? 배출이라든지 어. 그다음에 대기 오염이라든지 그럼 이런 것들은 국민의 어떤 영향에 해를 준 게 아닌 것이냐? 그럼 이걸 놓고 봤을 때 정확히 판단을 하려면 정말 진짜 인간의 피폭이 됐을 때 인간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을 만큼의 최소치가 얼마인지는 적어도 과학적인 근거를 만들어서 임상 시험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 과학적 근거를 만들려고 하는 게 사실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만들어라. 만들어라. 그냥 보수적으로 아무 숫자나 갖고 오지 말고 보수적으로 1mSv 정도로 그냥 대충 때려잡아서 그 정도는 이상은 못 나오게 만들어라고 하지 말고 과학적인 근거를 가져와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심사를 해라라고 행정명령 안에 내용에 들어가 있는 거죠. 대통령님 잠깐 여기 좀 앉아 보세요. 우리 저 방사능 측정 좀 해보고 언제까지 괜찮으신가 근데 보게. 사실 이게 과학적 근거가 나올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사람을 상대로 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저도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그걸 과학적인 근거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다. 굉장히 미세한 양이기 아마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냥 걱정 없는 수준으로 만들자.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진짜 걱정 없겠지. 사실 이 LNT라고 하는 모델이 과학계에서는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예.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비례적으로 그 뭐랄까 피해가 온다라고 하는 건 과학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델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최소치를 찾을 수 있는 어떤 과학적인 방법론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럼 그동안 왜 어떤 숫자로 규제했냐고 물으면 그것도 그냥 아무 근거 없이 이거는 넘지 마라고 한 거네요. 근거가 있는지는 아예 모르겠습니다만 없지는 않겠지, 이게 설마. 그 어떤 그 방사능 근거가 관련해서는 있다면 그 근거대로 하자는 거잖아요. 그 방사능 근거가 관련해서는 논란이 있다. 이런 방사능 거 관련해서는 저기 그 국제 기구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내는 권고치가 이런 거예요. 1mSv. 그럼 권고치대로 맞춰서 한 거네. 근데 그 권고치가 근거가 과학자들은 없다는 그렇게 얘기를 거지. 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도 그 1mSv가 과학적인 근거가 있냐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그렇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1 밀리시버트라고 하는 굉장히 보수적인 기준을 잡아서 이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깐깐하게 안전 설비를 갖추라고 심사를 해왔는데 네. 무슨 근거로 그렇게 보수적인 안전을 요구하냐?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보수적인 안전 근거를 요구해서 예를 들면 석탄 발전소 그렇게 많이 뗐는데 그러면 그게 미국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가한 건 없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데 너무 NRC는 안전이라고 하는 기준만 갖다 들이댄다라고 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인 거죠. 인생은 기본적으로 위험한 건데. 아니 제가 알기로는 이 1 밀리시버튼 밀리시버트 하여튼 단위도 잘 모르겠는데 밀리시버트. 한국 원전 안전 기준도 요거에 맞춰져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다. 한국의 안전 기준은 조금 더 높아요. 그러니까 종사자, 원전업에 종사하는 그 원전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연간 20밀리시버트. 아 조금 높은가 보네. 그렇죠. 대신에 인근 민간인은 1밀리시버트로 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 기준 너무 엄격한 것 같아. 너무 엄격한 조금 것 같다. 완화해보자.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원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어떤 안전 기준 때문에 돈이 굉장히 많이 들면 당연히 발전 단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예. 못 짓지. 원전 못 짓지. 그렇죠. 그러면 시장의 선택을 못 받고 못 짓게 되면 계속 미국의 원전을 후퇴하고 지금도 후퇴해 있는데 그렇다 보면 이 원전 산업 자체를 중국에 뺏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요 표를 보시면 나옵니다. 그거를 했다는 건 진짜 친원전파네. 트럼프는. 요거 보시면 이게 전 세계 그 어떤 지역별로 원전 가동 수, 원자력으로 전기를 얼마나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는 예. 표예요. 여기 보시면 이게 북미, 캐나다랑 미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뭐 가장 많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원전이 가장 많으니까 그렇죠. 예. 근데 다만 보시면 이게 아시아예요, 아시아. 중국 아시아가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훅 떨어진 거는 일본이 한번 어. 후쿠시마 사고 때문에 아. 그때 한번 원전을 다 멈춰가지고 훅 떨어졌고 그 뒤로 쭉 올라가는 건 중국 때문인 겁니다. 아하. 지금 중국이 56기 정도 원전을 가동하고 있는데 평균 가동 연수가 10.6년밖에 안 돼요. 엄청 젊다는 거죠. 뭐 예. 지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렇죠. 열심히 짓고 있다는 뜻이네. 그리고 새로. 지금 새로 짓고 있는 게 30기 정도가 됩니다. 예. 그래서 뭐 한 2030년쯤 되면 그 미국의 원전 수를 앞지를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전망들도 나오는데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조금 그런 거죠. 이제 앞으로 SMR이라고 하는 새로운 원전 기술 같은 경우도 계속 이렇게 앞에 나가고 있는데 예. 사실 미국 SMR은 뉴스케일이라고 하는 회사가 2017년에 그 설계 승인이라고 하죠. 이걸 NRC에 냈어요. 예. 근데 2017년에 냈는데 2023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17년에 냈는데 한 그렇죠. 5년 만에 한 7년 정도 걸린 거죠. 예. 2017년에 해서 2023년에 23년에.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그 사이에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SMR을 물론 조금 뭐 기술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SMR을 상업운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모든 면에서 뭐랄까 미국 입장에서는 원전 산업도 이제 중국에 뺏기게 되는 거 아니냐. 실제로 2017년 이후에 전 세계에 지어진 새로 짓는 원전의 87%가 설계 도형이 중국이랑 저기 러시아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 트럼프 일기 때부터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나오지 않으니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추진을 원전 하고 왜 있는 이렇게 거죠. 미국에서 못 짓고 있어? 돈이 많이 든답니다. 뭐 우리만 돈 많이 드나? 중국은 왜 계속 자꾸 짓고 있는데 우리만 돈 많이 듭니다. 이유가 뭐야? 우리의 안전 기준 때문에 우리는 공사 과정에서 다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거네요? 그 안전 기준 누가 정한 거야? 전 세계 공통입니다. 음. 중국은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모르겠습니다. 야, 중국도 별일 없으니까 안 지키는 거지. 그 누가 정한 기준인데 그 무슨 거로 그렇게 한 거야? 뭐 그런 거죠.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야 우리도 지키지 마. 야, 그거 좀 현실적으로 만들어 봐. 그 아예 공사장에 못 들어가면 못 짓는 거지. 말이 되냐 그게? 그런 거죠? 뭐 비슷한 논리예요, 비슷한 논리. 네, 비슷한 논리인데. 그래서 어쨌든 이 안전 기준이라고 하는 걸 조금 합리적인 수준에서 가져오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다시피 NRC의 어떤 본질적인 목표 자체가 지금 너무 안전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안전뿐만 아니라 경제, 그 다음에 국가 안보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해라. 아하. 근데 그 말인즉슨 이 원전 산업이라고 하는 게 중국에 뒤처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공통된 인식을 니들도 심사를 할 때 감안을 하고 심사를 해야지. 그 1밀리시버트라고 하는 것만 니들이 매몰돼 있으면 미국에 있는 원전 산업은 살아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전 세계 공무원들은 비슷하신 모양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감사가 걱정되니까. 사실 그 말씀드렸다시피 안전에만 집착하지 말고 어떤 효율이나 경제, 국가 안보를 뭐랄까 감안을 해라라고 하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또 새로운 얘기는 아닌 게 네. 이미 바이든 행정부 때 관련 법안이 미국 의회를 통과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사실 미국에서는 원전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고정값이 거다. 일단 무조건 넣어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그런 안전에 대한 기준 예. 이것도 합리적으로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이게 너무 길다. 허가 기간이. 허가 승인 걸리는데 맞습니다. 행정 절차가 너무 길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 제가 알아보니까 보통 한 설계 인증,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 원전을 설계해서 지을 테니까 안전 시설이 충분합니다. 이거면 지어도 되겠죠?라고 하는 게 설계 심사, 설계 인증 심사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보통 한 42개월 정도 걸리고 그게 통과가 되면 그 설계도대로 원전을 지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럼 또 건설 하고 난 뒤에 운영 허가라고 하는 걸 받아야 되는데 이걸 또 36개월 정도 걸리니까 대략 한 6년, 7년 요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서 그 설계 인증, 우리나라가 만든 APR 1400이라고 하는 노형을 미국에서 설계 인증 심사를 받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에 지을 수 있는 노형이 된 거예요. 근데 미국 바깥에서 만든 원전으로 우리나라가 최초인 건데 그 이 APR 1400 같은 경우는 2015년에 심사를 넣었다가 2019년에 설계 인증을 취득을 했으니까 대략 4년 정도 걸렸잖아요.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랑 조금 비교를 해보면 보통 우리나라가 신규 원전을 지을 때 이 설계 인증부터 건설 운영 허가까지 심사 한 2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2년과 뭐 6년 비교하게 되면 확실하게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게 사실 시간이 다 돈인데 그렇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어떤 심사가 많이 계속 늘어난다고 하는 얘기는 그 중간중간에 이거 조금 우리가 불안한 것 같아. 여기 안전설비 더 넣어. 여기 안전설비 더 넣어. 이게 계속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 말은 있으면 돈이 계속 이렇게 배가가 된다는 거예요. 지을 때.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원전을 지으려고 하는 업체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너무 그렇기 까다롭게 때문에 본다. 맞습니다. 기준도 까다롭고 심사도 굉장히 길고 그렇기 때문에 심사가 길면서 굉장히 안전설비가 많이 들어오고 트럼프 생각에는 불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확 줄여라. 그래서 신규 원전 같은 경우는 보통 1년 6개월, 그러니까 18개월 안에 무조건 끝내라. 데드라인을 줬어요? 데드라인이 좋습니다. 이게 신청인이 안 된다고 하지 않는 이상 이 마감 시간을 무조건 지키도록. 마감해서 yes or no를 얘기해줘라. 맞습니다. 질질 끌지 말고. 그렇죠. 야, 그건 좋네. yes or no를 얘기해줘야지. 질질 끄는 게 제일 힘들죠. 그래서 제가 이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28개월이라고 하는 숫자가 가능한 숫자냐. 본인들도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다. 엄청 빠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사람이... 파격적인 기한이라는 거예요. 뭐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뭐 놀면서 그렇게 질질 끄는 건 아닌 건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천천히 하는 거죠. 천천히 좀 신중하게 하는 거죠. 신중하게.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해서 원전을 400기가와트 정도까지 늘리겠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사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 안전 기준도 낮추고 뭐 승인도 좀 빨리 해주고 하면 좀 빨리 늘기는 늘겠네요. 맞습니다. 미국은 그렇죠. 그래서 이 원전을 지으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중요하기도 하겠지만 이런 거예요. 사실 시장의 선택으로 보게 되면 미국 원전을 지으면 안 되거든요. 잠깐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그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에너지 믹스라고 하는 비싸구나. 거는 우리가 가장 싸면서도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에너지들을 조합을 해서 이렇게 딱 짜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발전 단가란 말이에요. 이게 미국의 2025년에 미국 에너지청이 계산을 한 2030년에 신규 가동하는 발전소들의 어떤 발전 단가를 계산해 놓은 그 균등화 발전 단가라고 하는 겁니다. 균등화 발전 단가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뭐냐면 사실 발전 단가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들어간 연료 대비 얼마의 전기가 나왔느냐 요걸 따지는 거잖아요. 운영비랑.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태양광 풍력발전소랑 예를 들면 원자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설비 자체 가격이 다르지. 그렇죠. 천연가스 발전소의 발전 단가를 그냥 단순하게 비교가 안 돼요. 왜냐면 태양광은 연료비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압도적으로 뭔가 이렇게 우월한 발전이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균등화 발전 단가는 얘네들의 뭐 건설비, 그 다음에 건설할 때 들어간 돈을 빌렸을 때 드는 금융 비용, 운영 비용, 연료비 이런 걸 다 합쳐서 이 발전소 전체 수명으로 나눈 겁니다. 그랬을 알겠습니다. 때 뭐 발전 단가가 얼마나 되는지를 따지는 건데 네. 여기 보시면 맨 위에 있는 게 원전이에요. 원전 같은 경우 미국에서 1메가와트 아워라고 하는 전기를 생산할 때 81달러가 듭니다. 예. 가장 비싼 축에 속하죠. 이게 미국 기준이죠. 미국 지금. 기준입니다. 예. 근데 보시면 솔라 PV 이게 태양광이거든요. 예. 태양광은 31달러밖에 안 합니다. 싸네. 그다음에 풍력도 싸네. 풍력은 29달러밖에 안 해요. 어. 이거는 온시어라고 육상 풍력의 기준인 건데 그리고 가장 많이 하는 어떤 그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64달러. 그래서 이 발전 단가만 놓고 보면 사실 원전을 쓸 이유가 없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러네요. 네. 태양광, 풍력, 천연가스 이렇게 조합을 주로 해야지 그럼.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원전을 쓰는 가장 큰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에너지 믹스라고 하는 건 우리한테 필요한 전원들을 이렇게 비율대로 따져가지고 섞는 거잖아요. 네. 근데 미국이 생각하기에는 원전은 비싸긴 하지만 이 비싼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높은 기준 낮아질 여지가 많은. 그렇죠. 그리고 태양광이 싼 이유는 어떤 여러 이렇게 세제 혜택부터 보조금 뭐 보조금. 등등. 뭐 그런 높아질 거라고 여지가 생각을 많은. 하기 때문에 이건 높아질 여지가 많은 거죠. 특히나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설비가 중국산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값싸게 들어와 있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을 하기에는 이런 거는 만약에 중국산 뭐 태양광 패널, 중국산 풍력 터빈을 사다 쓰다가 중국이 만약 공급을 안 한다. 그리고 인버터에서 무슨 뭐 한다면서요. 뭐 간첩질하다가 들키고 그런데.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국가 안보에 직결되어 있는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태양광 풍력 발전소 우리가 믿을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원전이라고 하는 건 이미 공급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만 봉건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규제들 철폐를 하게 되면 발전 단가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요걸 낮추는 방식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원전을 고정값으로 두는 거죠. 안보와 산업적인 개념이 같이 들어간 결정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발전 단가만 따지는 게 아니라 에너지 믹스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자립, 독립 사실 이게 가장 큰 판단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을 하기에는 예. 우리는 원전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에너지 자립에 무엇보다 필요한 발전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어떻게? 우리는 그럼 지금 싸우고 있는 게 원전이냐 재생에너지냐 이거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우리도 여러 가지 어떤 요소들을 고려해서 에너지 믹스를 짜려면 그 에너지 믹스 사실 착한 에너지, 나쁜 에너지가 따로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태양광 풍력도 장점은 있지만 단점이 있는 거고 원자력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장점이 있지만 단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발전 단가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따져봤을 때 어떤 네. 방식으로 비율을 우리가 짜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야지 이게 맞고 저게 틀리다라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되는데 여튼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국가별로 균등화 발전 단가를 그 국제 예. 에너지 기구에서 계산해 놓은 거 가져온 겁니다. 조금 2020년 기준이어가지고 아웃데이트 돼 있긴 합니다만 한국이 일단 원전을 어찌됐든지 간에 중심으로 둬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가 발전 단가가 압도적으로 싸요. 원전이 예. 맞습니다. 왜요? 우리나라는 왜 더 미국에서 짓는 것보다 왜 싸요? 일단 한국이 원전 짓는 방식이 굉장히 독특하기는 하죠. 미국은 민간 업체에서 다들 원자로를 짓고 요거를 승인을 받는 구조지만 한국은 국가 주도로 하잖아요. 싸게 공무원이 한다? 지어요? 한전이랑 한수원이 짓죠. 공기업이. 그래서 국가 주도로 공기업이 짓는데 그렇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저거 뭐죠? 뭐가 빨라? 승인도 빨라요. 빠르고 승인도 빠르고 심사도 빠르고 그다음에 공급망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어왔던 게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효율적으로 지을 수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통일된 노형 딱 하나 그 노형으로만 짓기 때문에 하나로만 맞습니다. 하니까 하나로만 짓기 때문에 굉장히 그 규모 경제와 어떤 효율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보다 더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그 원전을 중심으로 놓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전이 단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우리도 재생에너지를 많이 쓸 수밖에 없죠. 근데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는 비싸요. 원전의 단점은 뭐예요? 원전의 단점은 그런 거죠. 일단은 수용성이 낮다. 국민들이 싫어한다? 싫어하고 맞습니다. 국민들이 마음을 바꾸시면 되잖아요. 그럼 원전의 단점이 아니라 국민의 특성이잖아요. 그것도 있고 그리고 폐기물도 있고 폐기물은 그럼 어디다 버릴 거냐. 맞습니다. 그런 문제도 어쨌든 남기는 지금이야 남죠. 뭐 저준이 뭐 장갑 이런 것들이야
그 처리장을 만들어 놓긴 했습니다만 예. 사용 후 해결료 같은 어떤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은 사실 저장할 데가 없거든요. 그거 지금은- 지금 있는데 그것도 주민 수용성이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죠. 예. 근데 그거는 뭐 원전의 단점이 아니라 국민의 특성이죠. 아니죠. 방사능 폐기장을 못 지는 건 전 세계 공통입니다. 전 세계 그럼 공통이에요. 원전의 단점이네 그럼. 그래서 원전의 단점이 맞아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저게 비용에 들어가야 되는 거네요. 그래서 사실 균등한 발전 비용에 이런 것들 다 포함이 되기는 해요. 됐는데도 싼 거예요? 맞습니다. 요 기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한국 같은 하려고 경우에는 예를 들면 폐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지 않아서 원전이 굉장히 싸게 나오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요거는 감안한 거예요. 국제기구에서 다 똑같은 기준으로 한 거예요. 국가별로. 그러니까 한 국가 안에서 발전원별로 따로 계산을 한 게 우리는 아니라 그래도 정부와 공기업이 밀어붙이니까 좀 쉽게 밀어붙여진다는 비용이 들어간 건가 보네. 그럼. 뭐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빨리 건설하고 빨리 싸게 승인하고. 통일된 걸로 지을 수 규격화되게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싸게 지을 수 있는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발전 단가가 싼 건데 근데 반면에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굉장히 싸요. 여기 보시면 미국이 굉장히 쌉니다. 땅 넓고 뭐 햇빛 좋고 이러니까. 제가 물어봤더니 미국은 또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은 이 굉장히 땅이 넓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나라보다 3시간 정도가 더 깁니다. 왜냐하면 시간 그 표준 시각대가 차이가 나잖아요. 대륙이 넓어서 맞습니다. 그러면 3시간만 넘긴 게 아니라 엄청 넘길 것 같은데요? 요거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저게 3시간밖에 안 돼요? 아, 3시간 차이구나. 3시간 제가 차이. 제가 알기로 3시간 차이인 걸로 알고 3시간 있는데 차이밖에 안 납니까? 그 정도 차이밖에 안 나겠다. 그렇기 어, 때문에 어. 뭐 사실 여기서 발전을 하더라도 전력망을 통해서 곳곳에 다 이어져 있어서 다 보낼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돌아가면서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래서 미국 같은 네.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태양광 발전소의 이용률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태양광을 통해서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비율 뭐 이런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보다 한 2배 정도 높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에서는 쌀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근데 더더군다나 미국은 땅값이 싸잖아요. 예를 들면 사막 같은데 쓸 수 없는 그래, 땅에 짓기 그래. 때문에 태양광은 기본적으로 땅값이라고 그러거든. 맞습니다. 태양이 얼마나 장렬하냐 이거는 별 차이 없대요. 뭐 일조량도 당연히 좋기는 해야 우리나라 됩니다. 봄 가을도 충분은 하대. 태양광이. 우리 땅이 다만 없어. 우리는 그건 땅이 비싸니까. 살려면 나무 베야 되고 막 난리야. 그래서 땅값 때문에 한국은 그 기본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 재생에너지를 짓지 말아야 되냐? 그건 또 아닌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한 거는 자립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립, 에너지 자립, 독립. 예를 들면 천연가스 이런 것들은 끊기면 어떡할 끊기면 거냐. 안 되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됐든지 이 전원을 우리가 버릴 수 없고 그러면 우리한테 가장 맞는 비율이 얼마냐를 찾아야 되는 건데 그래서 사실 재생에너지랑 원전 같은 경우에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한국은 원전이 굉장히 싸고 해야 되는 재생에너지가 비싸다. 예. 그럼 이 둘을 묶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원전도 그렇겠네. 그럼 우리가 원전 98로 갑시다. 라고 하면 안 되는 이유는 불가능합니다. 우라늄이 우리나라에서 안 나니까. 그것도 그렇죠. 우라늄의 문제보다는 사실 원전을 98%로 못 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원전도 경직선 전원이라고 해요. 경직선 전원이 뭐냐면 껐다 켰다를 마음대로 못 합니다. 그러면 켜놓으면 계속 전기를 만들어야 되고 아니면 꺼야 되고 효율적이지가 않죠. 그래서 그러면 수급을 맞출 수가 그럼 없어요. 우리나라의 1년 동안 전기 사용量이렇게 봤을 때 제일 낮을 때가 몇 %지? 네, 그거에 원자력은 맞추고 그렇죠. 그죠?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에 맞추려고 해도 지금보다 훨씬 원자력 발전을 늘려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부터도 조금 듣기 불편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원자력 발전을 반대하는 분들의 가장 큰 논리 중에 저도 자꾸 솔깃한 게 안전의 문제예요. 안전의 문제. 네. 이 샘은 어떻게, 폭발하면 어떻게, 지진 나면 어떻게. 다만 그게 걱정이 되면 단 한 기도 짓지 말아야죠. 그렇잖아요. 그게 한 기 있으나 10기 있으나 안전한 게 뭐 더 불안해지고 그럽니까? 그게 진짜 걱정이면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단 하나라도 지으면 안 되지. 불안한데. 진짜 불안한 거라면 네. 아니 그래서 사실 그런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 그렇죠. 정부가 처음에 그러니까 탈핵 얘기를 했던 탈원전, 거예요. 탈한 게 한 거죠. 그런데 야 원자력 발전을 안 하면 원자력 발전 때문에 리스크와 위험보다는 전기 모자라서 생기는 위험이 더 크겠다야. 라고 우리가 합의를 해서 네. 그래 원전을 제로로 만들지는 말자. 네. 라고 했다면 불가피하지만 원전도 받아들이라고 결론을 냈으면 가장 효율적인 그 비율까지 원전을 올려야지. 그거 올리려고 하면 야 또 원전 불안하잖아 이런 얘기 할 거면 왜 다시
논리가 왔다 갔다 하냐는 거예요. 그게 과학 아니냐는 거지. 과학적으로 해야지. 불안하면 하나도 하지 말고 있는 것도 없애고 하기로- 그게 아닌 것 하기로 같으면 했으면- 가장 효율적인 수준으로 올리고 해야죠. 그 말 맞는 것 같은데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네. 웬만하면 안 대표가 2% 얘기는 맞다는 얘기를 절대 안 합니다. 1년에 2번 정도를 해. 근데 안 대표도 맞다고 하면 이거 진짜 맞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 그 말씀도 맞는데 그 말씀도 맞는데 사실 원전은 그 역할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원전은 우리가 굉장히 싸게 그 전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예. 재생 에너지를 위해서도 원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재생 에너지가 비쌀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 비싼 재생 에너지를 싼 발전원이 뒤에서 받쳐줘야 되는 건데 그게 한국은 어쨌든 원전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라도 원전을 만들어야 되는 건데 사실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하기에는 재생에너지랑 원전이랑 같이 가는 믹스를 우리가 짜야 된다라고 많은 분들이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 재생에너지랑 원전은 양립 불가능한 거라고 걸로 많은 간다. 분들이 생각을 하고 또 정치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사회적 합의가 잘 안 나오는 거죠. 믹스로 자꾸 좀 생각을 해야 된다. 믹스로. 믹스를 해야 되는 이유는 100% 원전으로는 못 가고 가스, 석탄, 석유는 어차피 없어져야 된다고 보면 태양광 풍력이 없을 수는 없다. 받쳐줘야 된다. 그 그쵸.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태양광 풍력이 원전 뭐 천연가스까지 천연가스 굉장히 우리가 그런 패키지로 최적점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이번에 대선 후보 중에 한 분이 원전을 60%까지 늘리겠다 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기는 해요. 잠깐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굉장히 극단적인 사례고 한국이 싸우는 사례랑 굉장히 비슷해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2023년 기준으로 원전에서 전체 전기 한 64.2%를 만들어냅니다. 네. 뭐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죠. 그다음에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에 여기는 탈원전을 했고 최근에 다시 원전을 돌리니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여튼 유럽에서 재생에너지 설비가 가장 많은 나라이고 그래서 여기는 제1발전원이 풍력이랑 태양광을 합한 38.8%. 예. 근데 요 두 나라가 어떻게 보면 한쪽에 몰빵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얘네들은 예를 들면 원전이 경직성 전원이고 태양광 풍력도 경직성 전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수급을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얘네들은 많이 생산을 하더라도 옆 나라에 팔면 됩니다. 그렇죠, 부족하면 사오면 돼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있기 때문에 이런 몰빵이 가능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탈원전도 했던 거고 재생에너지를 많이 만들었던 건데 한국은 불가능한 이유가 원전에 몰빵을 하든 재생에너지에 몰빵을 하든 그렇게 하는 순간 우리는 정전을 달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리드가 송전망이 연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 공급되면 요 전력을 지울 수가 없어요. 원전은. 네. 갑자기 뭐 조금 늘어났다고 원전 1기가와트짜리 멈출 수는 없잖아요. 멈추지 않고 연결만 끊으면 어떡합니까? 너야 돌아라. 그러나 전기 나오는 거 우리 안 가져갈게. 그럼 1기가와트가 순식간에 빠지는 건데 1기가와트 정도가 만들어내는 발전소가 빠지게 되면 수요가 또 갑자기 넘쳐요. 특정 발전소 거는 온 아니면 오프니까. 그렇죠. 또 그런 면이 있네. 그래서 이 경직선 전원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원전이랑 재생에너지만 갖고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걸 받쳐주는 천연가스 발전소가 또 있어야 되는 석탄이나 거예요. 뭐 하여튼 뭐 이렇게 필요하면 조금 더 뗐다 조금 덜 맞습니다. 뗐다가 그래, 뭐 전기 요만큼만 그 고깃집 가서 0.5인분만 주세요. 뭐 이런 것도 해야 되니까. 그 딱 스위스 팟을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싼 값에 고정된 값에 전기를 쓰려면 일단 원전이랑 재생에너지를 같이 돌려야 되는데 이걸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예. 근데 문제는 이 둘 다 경직선 전원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정전을 달고 살아야 되네. 그러면 불가피하게 우리가 밖에서 연료를 사오는 천연가스도 어느 정도 들어가야겠구나. 네. 그렇게 해서 에너지 믹스를 적당히 짜야 되는 건데 한국은 논의가 그렇게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왜 안 되고 있을까요? 뭐 정치인들이 저는 가장 큰 잘못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저는 사실 이런 말씀드리기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제가 조심스러운 거 해. 조심스럽게. 문재인 정부 때 예. 산자부 출입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뭐 그게 잘했다 못했다의 평가를 떠나서 예. 그때 당시에 뭐 청와대에 있다가 내려오신 분이랑 이제 조금 내밀한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들도 그러니까 내부에서도 우리가 원전을 없애겠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근데 다만 처음에 시작을 할 때 탈핵 원전으로 시작을 해버린 거예요. 예. 프레이밍이 아예 원전은 나쁜 놈, 없애야 될 놈 이렇게 시작이 돼버린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념 논쟁처럼 번진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청와대에 있을 때 이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프레이밍으로 바꾸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대요. 왜냐하면 너무 논란이 극심해서 뭔가 이렇게 사회적 합의가 나오지 않으니. 원래 목적은 신재생 쪽을 좀 늘려보자는 거였는데 맞습니다. 원전을 없애자는 프레임이 돼버렸다. 근데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탈핵이라고 외쳐버린 거예요. 아 그러니까 선거 때 그분은 그렇지만 집권하고 나서 하고 나면 실무적으로 해야지. 그러니까 정치 집단이 에너지 공부를 안 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뭐 여튼 그래서 지금까지 그 싸움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사실 에너지 문제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보수라고 해서 뭐 재생에너지 안 된다는 것도 그러니까 아니고. 집권하기 전에는 나 자세히 공부 안 해서 잘 몰랐고 공약을 좀 이상하게 했네. 그러나 바꿉시다 해야지. 그걸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랑 가장 비슷한 나라가 이런 나라들이에요. 대만, 네. 일본, 대만? 한국이거든요. 아,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원래는 원전의 비중이 한 30%가 넘었었는데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많이 줄였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원전으로 돌아가려고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2011년에 31.3. 근데 후쿠시마 원전 사고 터진 다음에 원자력이 7%까지 내려갔다가 2030년에는 다시 20%까지 아니 22%까지 늘린다. 그래서 정확히 보시면 여기 보시면 솔라랑 윈드, 재생에너지가 한 축이고 그 다음이 원전이에요. 이 플러스에 석탄이랑 천연가스는 적절하게 섞는다. 야, 일본도 원전을 늘리네요. 맞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그 어마어마한 사고를 겪고 난 다음에 원전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대만 같은 경우에도 섬이잖아요. 대만은 사실 탈원전을 한 나라죠.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랄까 석탄, 예. 천연가스 굉장히 의존적이잖아요. 연료 자체가. 그러면 외부에 충격이 있을 때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최근에 재미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젠슨황 엔비디아 CEO가 예. 대만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앞으로 향후 10년간은 AI 산업의 가장 큰 과제가 에너지인데 전기라는 거죠. 대만은 반드시 원자력 발전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정적인 전기를 하려면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언제 석탄 가스로 다 태울 거냐.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미국의 사례에서도 봤듯이 원전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버릴 수 있는 전원이 아니다. 단점도 굉장히 크지만 장점도 크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어디까지 이걸 용인할 수 있느냐를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럼 이 원전이랑 어떤 걸 믹스로 짰을 때 굉장히 효율적으로 생기느냐 예. 봤더니 재생에너지겠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우리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 믹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뭐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된다. 그다음에 뭐 원전의 비중을 60%까지 늘리겠다라는 논의에 그쳐 있어서 제가 조금 안타까운 마음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럼 그게 몇 퍼센트쯤이에요? 원전과 비율이? 그치 아까도 얘기했죠. 원전의 비율을 높이도 이 이상 높이면 안 돼. 할 수 있을까지의 국민들의 수용성이 허락한다는 전제하에 그냥 비용으로만 따져서 효율적으로 원전 많이 지읍시다라고 하면 얼마까지 비중을 높여도 괜찮아요? 제가 그거까지는 계산을 안 해봤는데요. 그거는 제가 따로 알겠습니다. 언더스탠딩 텍스트에 예. 조사해가지고 올려놓겠습니다. 네, 알고 있는데 언더스탠- 일부러 언더스탠딩 텍스트 텍스트 보라고. 안 가르쳐주는 지금 이런 기자들 정말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배워보죠. 예. 네, 원전 얘기. 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왜 좀 내 다음 선거 며칠 남지도 않고 블라인드 기간 들어갔는데 왜 이런 예민한 문제를 합니까? 블라인드는 블라인드고 얘기도 할 건 얘기한 거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네, 뭐 뭐라고 한다고 우리가 뭐 선거에 영향을 영향을 주겠습니까? 주겠습니까? 몇 명이나 뭐? 본다고? 네, 우리는 우린 선거 그냥- 전날이라도 우리는 뭐 어느 할수 당이라고 있다. 얘기한 적도 없다. 네, 자 김상훈 기자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